안녕하세요. 간호사 면접 전문학원 A+ 스피치 이윤수 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약속드렸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지금 현재 간호사 면접 코칭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서 예비 간호사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 부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 스피치의 원지일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하려면 학생들 너무 막막하고 무엇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소개서 작성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저도 현장에서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들 나름대로는 자신들만의 어떤 경험이나 강점, 그리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봤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이나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경험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경험 정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 좀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약 없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끄적여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먼저 자소서에 쓸만한 경험이다 아니다, 또는 이건 좀 별일이 아니었다, 또는 어떤 경험을 먼저 떠올리고 이 경험은 협동심이나 배려에 맞는 경험이다 라는 식의 아예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경험이 어떻게 쓰일지를 정해놓고 경험을 작성하시는 것을 피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원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주제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활용될 수 있는 소재들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원자들의 제한된 생각에 가로막혀서 자소서의 내용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경험 정리를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이 뭘까요? 우선 자기소개를 작성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항목으로는 한 6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한 항목은 저희 이제 화면으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경험 정리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돌아보고 끄적여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최대한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경험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어떤 기준 없이 계속 경험을 정리를 하다 보면 내용이 자꾸 장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꼭 필요한 항목을 정해두고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경험 정리를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 적용시키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이렇게 이제 경험 정리를 쭉 하다 보면 이제 과거를 통해 현재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전달하고 싶은 구체적인 메시지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경험 정리한 내용을 봤더니 지금까지 내가 크고 작은 다양한 좀 도전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도전적인 나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뭔가 내용이 좀 선정이 되면 이 도전적인 나라는 사람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경험 에피소드를 골라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 중에 뭐 아르바이트를 했던 내용도 좋고요. 학생회를 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대외 활동에서 수상을 했던 경험도 좋고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 등 어쨌든 현재 내가 전달하고 싶은 도전적인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을 만한 경험 에피소드를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좀 작성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 과정을 작성을 하시다 보면 부모님이나 가족,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 되기 쉽거든요. 맞아요. 또는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말하고자 하는 그 역량, 내 인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잘 선택해서 한 2가지 정도 포함해서 좀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근데 지원자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성장 과정과 생활 신조가 같이 나오는 병원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항목에 겹쳤을 때 내용이 아주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네네. 이 두 항목을 구분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성장 과정과 생활 신조를 구분하는 가장 기준은 바로 현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바로 성장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현재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뭐 업무를 하면서 또는 생활을 하면서 이 신념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것이다. 를 어필하는 게 생활신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은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병원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원 동기를 좀 작성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단순한 정보 수집식의 글을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병원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지만 누구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의 뭐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그대로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검색했을 때 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냥 기사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이라면 사실 노력한 흔적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병원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즉 나의 역량이 제시되어야 되는 항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포부를 작성하실 때에는요, 입사 후에 이 병원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며 병원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입사 후 포부는 이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쌓아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글을 쓰는 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미래이다 보니까 사실 좀 막연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입사 후에 아예 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약간 이런 좀 기준을 세워놓고 그에 맞는 성장 계획을 좀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경험 정리를 하면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군요. 그러면 경험 정리 외에 정리하면 좋을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실습에 대한 경험을 따로 정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미 실습을 나갔던 경험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습 관련된 에피소드들은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혹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실습을 나가실 때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경험 정리를 따로 해두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습 관련된 경험은 원장님께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지원자들에게 좀 정보를 좀 이미 준다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습 관련된 내용은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요즘 지원자들이 상담을 오게 되면 제가 간단하게 1차 컨설팅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기존에 했던 실습 내용과 앞으로 남을 실습에 잘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될 텐데요. 실습을 나가시게 되면 아마 여러 과를 돌게 되시는 기회도 있을 거고 뭐 어떤 한 특정 부서만 돌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병동 같은 경우에 실습을 나갔을 때 중증도가 높은 환자 한 명을 정하시고 그 환자의 나름의 간호 진단과 처치를 한번 내려보시고 이후에 그 환자의 케이스별로 투약되는 내용들을 왜 투약이 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좀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외과 같은 경우는 수술 전후 간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설명해주는 연습을 하신다면 경험 정리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마 인수인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약어들, 이런 약어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그리고 진단명을 좀 정리해 놓으신다면 실습의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갔을 때 아마 좀 살아있는 자기소개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태도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호학과 실습 나가시면 생각보다 간호사 선생님들 엄청 바쁘신 거 느껴지실 텐데요. 현직 간호사 선생님들이 실습
학생들을 교육시킨다? 이건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실습 학생들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내린 처치와 간호사 선생님의 처치가 다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처치를 하셨는지 꼭 물어보시는 태도, 그리고 혈당 체크와 활력 징후 측정을 하시는 그 시간들을 간호사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정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한다면 좋은 태도의 평가를 좀 받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실습을 나갔을 때 부서별로 또는 어떤 나의 태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언급해 주시니까 그런 항목별로 정리를 해놓으면 진짜 나중에 경험 정리로 활용을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 지원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당부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지원자들과 함께 자기소개서부터 이제 면접 준비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은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과 노력을 쏟은 지원자일수록 실제로 면접 준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좀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통합 채용으로 인해서 채용이 시작이 되면 아마 계속 이어지는 서류 마감 일정이라든지 뭐 인적성, 뭐 AI 면접 일정 계속 이런 것들이 좀 겹치다 보니까 자소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나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정리를 좀 해보신 후에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하나로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부원장님의 마지막 조언이 쉽게 가는 지름길보다는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전공법이 제일 빠르고 합격에 다다르는 길이다라는 뜻으로 느껴지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